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이번 주 국내 주식 시장은 머물렀습니다.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금요일 시장도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보합세 정도다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막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이 즐거울 만한 흐름과는 좀 더 동떨어져 있었던 것 같고, 하락 종목 수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장세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 연속성, 시세들 잘 올라가는 종목들이 연속해서 시세를 주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소형주들 테마가 막 여러 개가 돌아가면서 급등주들이 계속 이어지고 그런 분위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시장이 한 레벨 올라갔단 말이에요. 코스피. 그 이후에 좀 그런 경향, 오히려 좀 머물러 있는 경향이 짙은데, 미국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달러화가 많이 강하죠. 미국 경제 상황도 좋고. 외국인이 순매수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율 상황들은 그닥 좋지는 않고, 이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장세가 좀 이어졌고, 단기적으로 이러한 추세가 좀 더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또 이것을 극복하지 못할 법도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 1, 2위 하는 종목들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시가총액이 큰 섹터들 보게 되면은 2차전지 쪽을 제외하고서는 금융주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또 바이오주들, 코스닥 바이오주들도 흐름이 좋게 나타났고, 이런 것도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를 좀 보이면서 만만하게 종목들을 잡고 가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약간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도파민에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코인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시세를 위해서 너무 그 시세표들, 차트죠. 차트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었을 경우에 수익이 나는 장세는 아닙니다. 시장의 투기가 계속해서 좀 돌면서 테마주들이며 개별주들 연속적인 상승 랠리가 펼쳐질 때는 차트에 집중을 해서 매매를 했을 때 좋은 성과가 나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가 나는 장세는 아니거든요. 좀 여유를 부리면서 만만하게 추세 따라잡고 그래야지 수익이 나는데, 아마 이런 현상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점도 생각해 본다면 지금 투자에 대한 생각은 트렌드에 맞게 좀 잡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코스닥 지수 먼저 좀 보면서 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이렇게 보시면은 며칠이에요? 이게 3월 26일 이번 주에 좀 제약바이오주들 무너지기 전에 고점을 한 차례 좀 만든다. 이때 2차 전지도 같이 올랐죠. 그러던 상황에서 이제 HLB며 알테오젠 먼저 좀 흔들렸고요. 그러면서 지수가 좀 흘러내렸습니다. 크게 흘러내리거나 큰 조정은 아닌데 머물러 있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치고 가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머물렀어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가 유독 좀 돋보이죠. 삼성전자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하고 다르게 지수는 여기 머물러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돌파를 했단 말입니다. 그냥 역으로 얘기하면 시가총액 1, 2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렇게 강한데 중간 배당 했는데도 이래요. 하이닉스는. 그러면 실제로 중간 배당락이 없었다면은 더 위에 있겠죠, 가격이요.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은 지금 이 종목들 제외하고서는 소외되는 정도가 좀 강하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다른 종목들은 특히 중소형주 소외가 강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윤곽은 잡아놓고 투자를 해야지 돼요. 중소형주로 가는 게 과연 맞느냐. 물론 이제 중소형주들이 단기적으로 갈 때 화끈하게 가죠. 근데 확률적으로 그게 높느냐 낮느냐인데 확률적으로 지금은 그게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추세적으로 잘 움직이는 쪽을 선택해서 가는 게 맞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뭐 벌써 언제부터 제가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예요. 지금 PER 100배가량 나오는 한미반도체 한번 보실까요? 한미반도체 주가 흐름을 보시면 많이 올랐네 싶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정도만 이렇게 올랐어도 엄청 올랐다 했죠. 근데 가는 종목들 끝도 없이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전히 반도체에서 못 간 종목들도 있고, 한미반도체의 투기적 이런 흐름이 끝나면, 지금 한미반도체는 웬만큼 나올 만한 재료들은 꽤나 나왔거든요. 이제 오히려 뭐 마이크론하고 실질적으로 뭐 수주 되면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다 무너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럼 반도체는 왜 지금 PER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성장성을 부여할 수 있었었나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3년 전만 하더라도 성장성? 반도체가? 이거 그냥 유전 같은 거 아니야? 한국의 반도체 유전 아니야? 그냥 찍어내서 원유 공급하듯이 치킨 게임 하면서 물량 조절하고 그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서 지금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 불씨는 엔비디아잖아요. 이제는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부터 해서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 우리가 이 수요에 대해서 잊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을 하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 수요들에 대해서. 이게 어디서 나타났냐 하면은, 지금 이제 작년에 출고한 제 차도 보면은 옵션이 하나 빠졌어요. 옵션 중에서 주요 옵션인데 문이 자동으로 열려야 되거든요. 차 문이 자동으로 이제 센서로 열리고 닫히고 하는데 폭의 옵션이 빠졌어요. 빠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반도체가 부족해서, 그쪽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량용. 이게 생산 문제 때문에 반도체가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센서들이 자율주행부터 뿐만 아니고 지금 이것저것 AI며 앞으로 로봇, 지금 로봇도 식당들 가보면은 지금 로봇 엄청 많아지고 있거든요. 큰 저런데 뭐 대형 쇼핑몰 같은 데 있는 식당들은 서빙 로봇이 되게 활발하게 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건을 한 명 줄일 수 있으니까. 기계값이 비싸요. 뭐 대부분 리스로 진행을 하고 하는데, 우리 이제 커피 바리스타 로봇 있죠? 커피 타주는 실제로 막 팔 나와서 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가끔 있고 그거 하는데 5천만 원 정도 해요. 근데 그 24시간 노동자 한 명, 근로자 한 명 이렇게 돌리는 걸로 생각해 보면은 한 뭐 1년이면은 충분히 기계값 뽑고도 남죠. 그쵸? 그러니까 뭐 그런 데 들어가는 반도체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쪽에서 폭발적인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아직 시작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내야 될 고효율의 그런 메모리며 반도체들이 아직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 좀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쪽을 좀 잘 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뭐 이거는 제휴가 필요합니다. 저 CPU 업체에 어떤 제휴도 필요할 거예요. 제휴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뭐 인텔 밑으로 들어가는 제휴라든지 아니면 뭐 AMD 밑으로 들어가는 제휴라든지 어떤 각도에서건 그런 제휴가
좀 진행이 되면은 삼성전자도 시스템 반도체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우리가 2년 전에 2차 전지를 바라보듯 지금 반도체 시장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오르는 거는 사실 실적이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은 실적이 회복된다고 한미반도체 PER이 100배까지 갈 거냐?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100배 간다는 거죠. 성장성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르는 거고, 성장성이 반영된 산업에 있어서의 PER은 아무 의미가 없다. 테슬라 주가가 과거에 뭐 PER 몇백 배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랐던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오르고 버블은 꺼지기 마련이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 버블을 즐길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버블을 즐길 때 거기서 소외되면 안 됩니다. 지금 반도체도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할 건데, 실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성장성을 반영을 하니까, 물론 이제 실적까지 잘 나오는 종목들이 더 유망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과연 누가 더 유망한가도 비교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21년 8월 이후 최고점이고요. 하이닉스는 뭐 언젠가요? 지금 신고가 흐름이 언제 이후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이거 뭐 몇 년까지 돌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왜 SK 하이닉스 자료가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나? 96년? 어우, 그냥 신고가네. 어마어마하네요. 뭐 수정 주가가 아닌가? 감자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옛날에 하이닉스가. 아무튼 간에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에 대해서 무의미하고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그러면은 7배, 6배 수준에 맴돌던 반도체의 PER에 대해서 여기서 월등히 높은 20배, 30배가 적당한 PER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이. 자, 삼성전자 주가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삼성전자는 뭔가 뭐 핸드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희석이 되어 있죠, 반도체에서. 그쵸? 그런 상태이고, 지금 월봉 보고 계십니다. 자, 다시 일봉으로 돌아서 어찌되었거나 우리가 성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반도체 쪽 성장성이 누가 더 클까요? 지금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비중 투자 SK하이닉스가 더 적극적이죠. 물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에서 언급한 삼성전자 고대역폭 메모리도 이슈거리는 됐지만 실제로 SK하이닉스가 그거와 관련된 주가 흐름에서의 모멘텀은 더 강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그런 부분들 향후 AI 반도체부터, 그러니까 뭐 AI 온 디바이스 계속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갤럭시 신형이 나올 때 실제로 우리가 탑재돼서 나오는 거 AI 온 디바이스 자체에서 거의 뭐 세계에서 최초 수준으로 핸드셋에서 삼성전자에서 나오긴 했잖아요. 근데 그건 뭐 핸드폰 부분이고, 실제로 향후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성장성을 붙일 때 지금의 노력은 SK 하이닉스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런 성장성, 지금은 펀더멘털 기업의 가치보다는 성장성에 대한 반영을 더 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를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단연 SK하이닉스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좀 힌트를 얻어가야지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종목들을 담아야지 되느냐, 과연. 실제로 하이닉스와 같이 추세가 계속해서 살아서 유지되고 있는 종목들, 장기 상승 추세가, 하이닉스는 상승 추세의 속도가 상당히
느슨했습니다. 완만한 상승 추세였어요.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상승 추세 속도를 본격적으로 높였죠.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이제서. 그러면 이런 상승 추세 속도가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그건 몰라요. 우리는 이미 상승 추세 속도를 빨리 해서 끝까지 올라버린, 이를테면은 에코프로비엔과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피크점까지 다 온 거죠. 상승 추세에서. 과거 주가 일봉 차트 쭉 돌아보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오랜 기간 동안 상승 추세 흐름을 지금은 피크점까지 찍고 흘러내리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작년 7월에 최고점을 기록을 한 이후에 추세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이런 피크 흐름이 나온 이후에는 하락 추세로 가겠죠. 근데 지금 벌써 월봉을 볼까요? 월봉을 보면 언제부터 그런 추세가, 주봉으로 봅시다. 우리 그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주봉으로 보자면 벌써 언제부터 그런, 지금 하이닉스와 같은 추세가 21년 이전부터, 20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단 말이죠. 2020년부터 해서 그런 상승 흐름이 이어진 거고, 하이닉스는 아직 이거와 비교해서 본다면 시작도 안 한 거죠. SK 하이닉스입니다. 그거하고 비교해서 본다면 아직 출발점인 겁니다. 한참 멀은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생각해 봤을 때 현재 주식시장의 금융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금융주에서는 KB금융, 은행주들, KB금융이 대장이죠. KB금융도 아직 지금 이제서야 상승 추세로 돌아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단계입니다. 처음 자리 잡아야지 되니까 굴곡이 많이 있겠죠. 여기까지 끌어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겠느냐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은행주들도, 제가 산업에서 성장성을 얘기할 수 없으면은 아무리 저평가되어도 하면 안 돼요. 그럼 은행주들 지금 성장성은 뭐냐? 접근성입니다. 사실 어르신들도 이제 모바일 뱅킹을 시작을 합니다. 모바일 핸드폰으로. 이게 생각보다 더뎌요. 왜냐하면은 은행 업무를 은행에 가서 안 보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뭔가 금융상품을, 저축상품을 가입을 하거나. 근데 비대면 방식이 가능해졌고,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은행에 찾아가지 않는다면, 은행은 접근성이 좋았을 때 실적이 잘 난다는 거를 과거 우리가 막 지점망 계속 늘렸었잖아요. 은행 지점망. 그때 정확히 나왔었거든요, 매출로. 물론 그 이후에 비용이 많아지고 효율성을 찾다 보니까는 온라인 뱅킹이 활성화되면서 지점을 많이 줄였죠.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점점 그런 추세들이 이어지고 있고, 은행에서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층들, 혹시 한 4, 50대까지만 하더라도 모바일 뱅킹이 매우 익숙하지만, 스마트 뱅킹이, 스마트폰 뱅킹이, 그리고 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되었었죠. 송금하고 입금 받고 정도였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지나면서 다른 업무들, 대출 업무, 저축상품 가입이며 이런 게 점점 확대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은행에서도 AI 도입을 하게 된다면 심사평가에 대해서 구태여 사람이 일일이 다 할 필요가 없어요. AI가 되면은 AI 심사평가를
더 정확하게, 사람보다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뭐 불법 대출 이런 것도 좀 막을 수도 있을 거고요. 잘못된 대출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시스템들이 된다면은 은행은 효율적으로 돌아갈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산업의 성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50대에서 뭐 7, 80대 분들이 스마트폰 사용했나요? 젊은 층만 썼죠. 스마트폰 등장하고 10년이 넘어서야 어르신들, 우리 시니어 계층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지금 다 스마트폰 쓰고 계시죠? 연세 있는 분들도요. 7, 80대 분들도 지금 스마트폰 대부분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10년이 걸렸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이제 30, 40대 정도까지가 주로 뱅킹 업무들을 모바일로 많이 하는데, 스마트폰으로 많이 하는데, 확산이 되겠죠. 위로 올라가겠죠. 접근성이 좋아지면 실적이 늘어난다 라는 논리에서 충분히 은행의 성장성 반영이 되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들도 지금 상승 추세에서 자리를 잡고 나서 장기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종목 접근을 하셔야지 돼요. 지금은요. 장기 상승 흐름의 지금은 시작점입니다. 한국 시장이요. 근데 이런 단계에서 개별주 단타만 치고 급등주들, 테마주들 올라간 것들만 따라가고 그걸로 큰 수익 나기가 쉽진 않아요.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나중에 이제 시장이 투기도 활성화되고 그런 단계에서 좀 가능하겠죠. 지금은 상승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좀 우량한 종목들, 큼지막한 종목들에서 산업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접근을 했을 때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세입니다. 이 아주 좋은 장세에서 괜히 뭐 도파민 뿜뿜해서, 그러니까 단타되는 시장이 아닌데, 지금은 단타 스윙 뭐 이런 거 되는 시장은 아닌데 그런 쪽에만 계속 집착을 했다가는 좋은 종목들 다 놓쳐버립니다. 자, 지금 뭐 꽤 중요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강조해 왔지만은 실제로 시장은 그런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런 방향이 아니고 다시 트렌드가 뭐 테마 쪽이나 개별주 쪽으로 바뀌면은 언제든지 유튜브 인사이트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매주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일요일 올려드리니까는 잘 보시고요. 그때 되면은 그때 가서 또 뭐 단타 스윙 또 투기적인 대응 잘 하시면 되니까, 당장 지금은 그것보다는 추세가 잘 형성돼서 잘 나가는 종목들이 흔들릴 때, 이를테면은 지금 최근에 뭐 알테오젠 대주주 블록딜 얘기 나오면서 관련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런 것들 흔들릴 때 밑에서 잘 들어가는 거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이거든요. 스마트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성적인 판단을 잘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도파민에 끌려다니는 투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좋은 종목도 좀 담아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